공룡과 인간의 공존 증거, 그 5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꼭 보시고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에 보시면 잉카 문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겨놓은 두개골 중에 이런 두개골이 있는데요. 이게 당시 귀족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차별을 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 머리를 옆으로는 자라지 못하게 묶어놓는답니다. 그래서 뼈가 위로만 자라게 돼서 이런 희한한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희한한 두개골을 남겨놓은 저 사람들이 돌들도 남겨놨어요. 근데 그 돌에 그림들을 잔뜩 그려가지고 잉카 사람들의 무덤에 부장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염난 이분이 잉카인의 후예죠. 페루 사람인데 그 조상 대대로 이런 돌들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질학자인 돈 패튼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분을 찾아가서 그 돌들을 다 사진을 찍은 건데 이제 여기 돌들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건 태양 숭배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은 동물 한 마리가 누워있고 그리고 사람이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동물 머리에 꿰맨 자국 같은 게 있고 튜브로 연결되어 있고 수술 도구 같은 것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수술을 하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장 수술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도 있고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그림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오른쪽은 잉카 사람이고 왼쪽은 동물인데 그 잉카 사람들이 손에 손도끼 같은 걸 들고 왼쪽 동물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동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룡 모습이죠. 근데 이 공룡과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 이 공룡, 살아있는 공룡이라는 것입니다. 화석이나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걸로 배웠는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은 공룡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케라톱스를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트리케라톱스 위에 잉카 사람이 올라타고 있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잘 보시면 트리케라톱스 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길들여서 타고 다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리케라톱스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도 지금 보면 육식동물을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을 타고 다니진 않죠.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트리케라톱스가 비교적 온순한 초식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공룡과 싸우는 그림에서의 공룡은 알로사우루스로 추정되는데 알로사우루스는 육식 공룡이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딱 퍼즐이 맞아 떨어져요. 놀랍게도 알로사우루스는 육식동물, 트리케라톱스는 초식동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에 우리는 어렵게 겨우겨우 알아낸 사실이 알로사우루스는 난폭한 육식동물이고 트리케라톱스는 온순한 초식동물이라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공룡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던 그 훨씬 이전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목이 긴 공룡, 디플로도커스하고 잉카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진화론만 배웠던 우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증거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지구상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어제 땅을 팠는데 이게 나왔어요. 근데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것을 본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이 물건의 이름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룡 화석도 이런 거예요. 처음 발견한 사람이 생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물의 화석을 발견한 거죠. 그럼 당연히 그 동물 이름 모르겠죠. 그래서 그 찾은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공룡이라고. 근데 그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물들을 우리가 공룡을 처음 알게 된 시점에서 한참 전의 문명의 유물들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물들의 그 동물 이름이 공룡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1800년도 이전의 자료에서는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지난주 과거로 돌아가서 찾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태어났는데 지난주 과거로 돌아가면 걔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 멍멍개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그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미국인에게 손짓 발짓 다 써가면서 개를 묘사하면 돼요. 그러면 미국인이 도그라고 알아듣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미국 사람들이 개를 도그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많은 역사 속에서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과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는 기록이나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 역사 기록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과거에는 공룡이 당연히 살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역사 기록이나 자료에서 공룡을 찾으려면 공룡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름이 있었겠죠. 그걸 찾아야 되는 거겠죠. 공룡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1841년에 만들어진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공룡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과 같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어떤 동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공룡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알게 된 것이 1800년도 이후예요. 근데 그런 그림들을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년 전쯤에 스페인에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공룡을 처음 알게 됐다는 1800년도보다도 훨씬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에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지식이 과거로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트리케라톱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는 1800년도에 화석을 발견해서 그 이후에 겨우겨우 알게 된 모습인데 잉카인들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놓았어요. 그렇다면 이 잉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공룡과 함께 살면서 저런 그림들을 그려서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 교육으로 인한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돌들에 새겨진 그림들을 봤다면 저런 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공룡이 사람 뒤에 서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공룡 모형들도 이렇게 남겨놓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주둥이 공룡과 트리케라톱스가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페루 이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옛날로 가면 중미 멕시코 아캄바로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점토를 구워서 만들어 놓은 모형들이에요. 근데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잉카 문명보다도 더 오래전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룡을 처음 발견한 게 1800년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최소 대략 1000년 이상 전에 살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점토로 사람 모형도 만들어 놓고 또 동물 모형도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공룡들 모습이에요. 고대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토 모형이 대략 3만 점 이상 발굴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 일부가 동물 모형이거든요. 근데 이 동물 모형들을 이 박사가 여기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다 사진을 찍은 건데 전형적인 공룡들 모습이에요. 그쵸? 잘 보시면 아주 친숙하게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의 모형들입니다. 날개 달린 익룡, 람포링커스 종류의 공룡 모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모형들이 얼마나 사실적이냐면요,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있는데 근데 얘가 당시 꼬리를 수평으로 쳐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최근에 돼서야 간신히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걸 몰라서
1800년도에 이구아나돈 화석 처음 발견했을 때는 꼬리를 축 처지게 상상도를 잘못 그렸었어요. 근데 이구아나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한 결과 얘가 원래는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것을 어렵게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칸바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구아나돈 모형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 밖에도 안킬로사우루스라든지 브론토사우루스 종류들도 사실적인 모습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룡 박물관 같은 곳 가보면 공룡이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공룡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지구 나이를 계산한 것을 보면 재밌습니다. 1770년에는 지구가 7만 년 됐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905년에는 20억 년이라고 주장을 바꿨고요. 그리고 1969년에는 35억 년이라고 또 주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요즘은 46억 년이라고 또 바꿨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지구가 1년에 2100만 년씩 늙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분에 40년씩 급속도로 늙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계속 주장을 번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진화론을 너무 덮어놓고 과학이라는 허울 안에서 너무 생각 없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화론의 편견을 가진 과학자들이 지구 나이에 관한 주장을 왜 이렇게 번복할까요? 이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이미 정확한 증거도 없이 허구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이론에 맞지 않는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지구 나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증거가 계속 또 나오면 진화론은 또 계속 지구 나이를 수정하겠죠. 여러분, 이게 진화론의 실체입니다.